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라디오 서울의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은 결이 다릅니다. 스포츠 명앵커 출신 유지승 앵커가 진단하고 예측하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관심 경기 소개와 예상 등 전문 스포츠 앵커의 날카롭고 명쾌한 특집은 라디오 서울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25분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CBB뱅크 융자나라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러 가지 메달이 기대되는 한국 대표팀 경기들이 몇 개 있지요. 그리고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파리올림픽에 한국 대표팀에 거는 기대 굉장히 큽니다. 파리올림픽 아직 남아있어요. 태권도에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태권도의 선봉 박태준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 이 태권도의 세계 랭킹 1위 한국 선수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네. 이 칼릴 젠두비 선수 58kg급 태권도 전세계 랭킹 1위인데 튀니지 선수입니다. 58kg급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이 젠투비를 꺾었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그랑팔레에서 열린 남자 58kg급 중결승에서 젠두비를 라운드 점수 2대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몸통 공격으로 선제 득점한 박태준 1분 만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종료 직전 상대 몸통을 연타하면서 6대2로 1라운드를 승리했습니다. 2라운드 시작과 함께 젠두비가 머리 공격을 성공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박태준으로 왼발로 상대 머리를 차면서 역시 반격했습니다. 머리를 쳐 그리고 똑같이 머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후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8대6으로 박태준 선수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2대0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020 도쿄 월드컵 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쳤던 태권도 종주국 한국, 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도전하게 됩니다. 남자 58kg급에서는 2012년 이대훈 당시 선수가 딴 은메달의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신유빈부터 맏언니 전지희까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올림픽 메달까지 이제 딱 1승 남았습니다. YTN입니다. 8강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복식조인 신유빈 전지희조가 승리의 선봉에 섰습니다. 첫 복식에서 환상호흡을 뽐내며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스웨덴을 완파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식 투자로 나선 이은혜와 전지희는 모두 첫 게임을 내주고도 연이어 세 게임을 가져오며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여자 탁구가 올림픽 준결승에 오른 건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입니다. 앞으로 1승만 더 올리면 동메달을 따냈던 2008년 베이징 이후 16년 만에 시상대에 오릅니다. 준결승 상대는 오늘 밤 열리는 중국과 타이완의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세계 랭킹 1위 중국이 맞상대로 유력하지만 코트는 물론 벤치에서도 함께 뛰는 환상호흡이 우리 대표팀의 큰 강점입니다. 에이스 신유빈의 기세와 히든카드 이은혜의 상승세, 올림픽만 세 번째 나서는 맏언니 전지희의 관로까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일단 도쿄에서 아쉬움 그 부분 파리에서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자 탁구 대표팀도 단체전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역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과 오늘 오후 준결승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자, 한국이 과연 육상 부분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우상혁 선수가 첫 올림픽 메달 향한 도전 일단은 순조롭습니다. 파리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우상혁 선수가 2m 27을 넘어서 공동 3위에 오르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2m 15, 2m 20, 2m 24 모두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었습니다. 2m 27은 1차 시기에 실패했지만 2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높이뛰기는 2m 29를 넘거나 전체 31명 중 상위 12명 안에 들면 결선에 진출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2m 27을 넘은 선수는 5명 뿐이었고 우상혁 선수 2m 29 도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결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상혁이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그에게도 그리고 한국 육상 트랙 앤 필드에서도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 됩니다. 우상혁은 처음 올림픽에 출전했던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2m 26으로 예선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서는 2m 28을 넘어서 결승행 티켓을 따내더니 2m 35로 당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트랙 앤 필드 육상 부문에서 최고인 4위에 올랐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 육상이 올림픽에서 수확한 메달 모두 도로 종목인 마라톤에서 나왔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과연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남자 높이뛰기 결선 11일에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 다이빙의 간판 선수 우하람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서 18명 중 9위에 올라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선수는 12명입니다. 우하람 선수는 내일 한국 다이빙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여자 다이빙 선수 중 처음으로 올림픽 2회 연속 준결승에 김수지 선수가 성공했습니다. 김수지 선수는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28명 중 11위에 오르면서 준결승 진출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준결승에서 12위 안에 들면 한국 다이빙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중국 수영팀이 남자 400m 혼계영 종목에서 미국의 오랜 패권을 깨뜨리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지 약물 양성 논란에 상호 비난전을 이어가면서 뒤끝을 보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남자 수영 400m 혼계영 결승전 자유형 금메달리스트 판잔러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중국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60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64년간 왕좌를 지켜온 미국 수영 패권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중국팀의 친하이양과 순자진이 앞서 도쿄올림픽 때 도핑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자체 조사에서 약물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탓이라고 결론짓고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 펠프스는 도핑에 걸리면 평생 출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중국팀을 저격했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자국 선수들이 평균 21차례 도핑 테스트를 거친 반면 미국은 6번에 그쳤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중국 반도핑 센터까지 공식 성명을 내고 금지 약물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규탄했습니다. 육상 유망주 에리온 나이튼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도 미국이 오염된 육류 섭취 때문이라며 징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겁니다. Actually, politicization of sport is not something new, and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U.S. geopolitical rivalry. 올림픽 무대까지 투영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이 정치적 뒤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들은 개최국 이점을 받는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프랑스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올림픽 최다 메달 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9개로 48개 메달을 획득했는데 프랑스는 금메달 7개 등 43개 메달을 수집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성과 그게 최고였는데 벌써 여기에 금메달이 5개나 추가가 됐어요.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6개네요.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단일 대회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금
축구 결승에 올라서 더 아주 흥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경기장이 프랑스 국기로 가득 찰 만큼 프랑스 선수들은 자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메달로 화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흥행 면에서는 지금 크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센강의 수질이 또 말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철인 3종 경기는 마쳤지만 이번엔 마라톤 수영을 앞두고 훈련 일정이 취소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와 알마 다리 사이를 6바퀴 돌아야 하는 파리올림픽 마라톤 수영. 선수들이 경기 코스를 미리 익혀두는 게 필요한데도 첫 번째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4일 샘플을 채취한 4개 지점 가운데 한 곳에서 기준치를 넘긴 장내 구균이 검출된 겁니다. 조직위는 다만 8일 여자부와 9일 남자부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앞서 철인 3종 경기 때는 훈련이 연이틀 취소되고 남자부 경기가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또 벨기에의 혼성 계주팀은 개인전에 참가했던 선수 한 명이 아프다며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시장은 센강에서 수영한 탓에 병이 난 선수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파리시는 한술 더 떠 센강에서 수영하려는 사람이 줄 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923년 이후 수영이 금지되어 온 센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겠다는 파리시의 포부는 줄곧 논란거리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돼 강물이 더러워지고 햇볕이 쨍쨍하면 맑아지는 등 수질이 전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시는 강물 정화에 2조 원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센강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이 올림픽 막판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중반이 넘어서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랐었습니다. 미국이 언젠가부터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순위로 하던 종합 순위를 전체 메달을 합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었었는데요. 아무튼 미국은 금메달 수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자 메달 순위를 아예 전부 다 합쳐서 하는 순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막 이래놓고 또 금메달 따면 열심히 대서특필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순위에서 요령을 피웠던 미국 대표팀이 지금 금메달에서도 24개로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표팀이요. 전 종목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단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최강국 미국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번도 따낸 적이 없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탁구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입니다. 이거 너무 아시아 선수들에게 특화되어 있죠. 두 종목 모두 공교롭게 미국과 메달 순위 경쟁을 하는 중국 절대 강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금메달을 따놨죠. 남은 여자 단체전 탁구에서도 좀 메달을 땄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배드민턴은 역대 올림픽 금메달 44개 가운데 절반인 22개를 중국이 획득했고 탁구는 32개 중 무려 32개를 중국이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탁구 종목에 중국계 선수들을 주로 내보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핸드볼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볼은 메달은 둘째치고 본선 진출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대표팀은 2028년 LA 대회를 통해서 무려 32년 만에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핸드볼에 다시 출전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축구의 경우에도 여자부에서 금메달만 4개를 따냈고 남자부에서는 1904년입니다.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핸드볼 이 세 종목에서는 아예 메달을 딴 적이 없고 체조에서는 세부 종목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계체조는 강세를 보이지만 리듬체조, 트램펄린 이런 데서는 이 연기가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메달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엔
우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동에 전념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금메달을 건 금이 환영 현장. 안세영의 귀국길은 다른 태극전사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사격 대표팀이 대형 플래카드와 꽃다발 세례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배드민턴 대표팀은 기자회견을 위한 포토월은 물론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 한 명 없었습니다. 주렁주렁 꽃목걸이 대신 미소만 걸고 입국장을 걸어 나온 안세영. 혼합복식 은메달을 딴 김원호, 정나은 없이 홀로 취재진 앞에서 한참 뒤에야 입을 뗐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직격탄을 날렸던 파리보다 한층 누그러진 조심스러운 태도로 당장은 말을 아끼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안세영은 입국장을 빠른 걸음으로 나가 소속팀 버스에 올랐습니다. 침묵을 지킨 건 김학균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는 그냥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일단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안세영이 추가 발언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